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하셨던 거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F7번 눌러서 여백 설정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번호 매기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는 세 번째 페이지는 수원 화성 국제 연극제라는 글자를 써놓고 요 앞에다가 입력 책갈피에 연극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하나만큼은 꼭 해놓으시고 나서 오시면 돼요. 연극 여기다가 우리가 책갈피 넣은 거 있었잖아요. 책갈피 연극이라고 우리 넣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어느 거 연습할 거냐면은 여기 수식 입력하는 거하고 도형 그리는 연습을 할 건데요. 이 도형 안에서 뭐를 클릭하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아닙니까? 맞죠? 그러려고 보니까는 여기다가 이 글은 안 쓰더라도 책갈피 하나만큼은 넣어주자 이거지. 요 글 써놓고, 아니면 숫자만 써놓으셔도 돼. 수원까지만. 이거 다 안 쓰셔도 상관없고 이렇게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 연습이니까. 자, 1번 문제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였죠? 수식에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본다면은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b 코사인 a, 그렇죠? 2bc 코사인 a 맞죠? 2bc 코사인 a, 그 다음에 코사인 a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중간중간에 첨자는 안 썼어요. 그냥 키보드로 쓸 수 있는 것만 다 썼습니다. 위첨자 쓰시고 위첨자 쓰시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는 기호를 써야 되겠죠. 여기 화살표 양쪽에 있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는 뭐 하죠? 분수식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여기는 2bc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다가는 또 b제곱, 여기다가는 또 b제곱, 여기다가는 또 b제곱. 그냥 하나씩 써가시는 방법이 있고, 처음에는 그렇게 알려드렸죠. 근데 이제 키보드로 쓸 수 있는 거 쭉 한꺼번에 써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첨자나 분수식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몰아쓰면 되니까는 요런 식으로 써주면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요거는 분수식이 첫 번째 들어가네요. 그렇죠? 분수식 들어가고, 여기다가 C, 여긴 뭐 루트 천상 써야 되겠네요. 루트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빠져나와서는 여기 또 분수식이네. 그렇죠? 분수식의 C, 여기는 A 마이너스 B인데, 여기 이제 괄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괄호 사이에 마이너스 플러스도 들어가야 되겠고, 마이너스 플러스 앞뒤로는 뭐 루트 A가 들어가고요. 그렇죠? 여기는 또 루트 B가 들어가나요? 그냥 뭐 어떤 거를 먼저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모양새만 여러분이 맞춰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식은 먼저 입력을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 도형 그리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도형의 큰 도형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을 했습니다. 도형의 크기가 얼마냐면은 130에 140이라고 써있네요. 크기 고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 모양은 둥글게 모양되어 있고요. 채우기 색깔은 흰색은 안 되고요. 투명 안 되고요. 그리고 다 다르게 해야 되고, 흰색은 왜 안 되느냐? 저 왼쪽에 보면 워크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흰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흰색을 똑같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흰색은 제가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걸 하면 좋으냐?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노란색이나 녹색 같은 경우는 지시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어디가? 요 위에
이 제일 위에 그 수원 화성 국제연극제라는 제목 도형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도형의 색깔은 빨강이나 노랑이나 파랑이나 이런 거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는 그냥 일반적인 도형 색깔은 그냥 이런 거 있죠, 여기. 요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약간 옅은 색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로 해주시면 돼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목 도형은 직사각형으로 그려서 글상자로 써주셔도 되고, 어디야, 글상자가 어디 있더라? 예, 글상자를 가지고 직접 이렇게 쓰셔서 글상자를 쓸 수 있게끔 하셔도 되고, 그러면 수원 화성 국제연극제라고 쓰시고, 이때 겉테두리 더블 클릭하시면은 마찬가지로 기본의 크기는 110에 15인가요? 대부분 요 위에 제목 도형은 110에 15 정도를 보통 씁니다. 네, 선 모양은 반원이고요. 채우기 색깔은 파랑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파랑.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때 이제 글자 색깔은 흰색으로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될 것 같고, 궁서 24포인트네. 그렇죠? 궁서 24포인트 이렇게 들어갈 것 같으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직사각형 하나 그리는데, 이 직사각형의 크기는 100에 130인가요? 네, 여기 색깔은 또 마찬가지로 약간 여트무리한 색깔, 뭐 녹색 계열도 좋고, 하여튼 파란색, 빨간색 이런 거 말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아랫부분에 이렇게 닿았어요. 살짝 끝부분이 요 밑에 닿았어요. 그러면 요 위쪽이 보세요. 위쪽. 이때 위에 있는 도형이 어떻게 된다? 이 도형, 제목 도형이 거기에 맞닿았죠? 대충 맞닿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렇게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나면 안 되고, 요 아래 도형하고 맞춰야 되고, 아래 도형은 또 큰 도형 밑에다가 이렇게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워크숍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밑에 도형. 먼저 숍자 도형 하나 써볼까요? 흰색으로.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도형의 크기는 얼마다? 직사각형은 15에 15인가요? 선은 약간 둥글게 되어 있나요? 둥근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죠? 요 도형이 지금 이 작은 도형에 이렇게 왼쪽 꺾어지는 라운드 영역이 살짝 묻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뻗어나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꺾인 면 있잖아요. 둥근 라운드 계열, 라운드 모양 있는 데가, 예, 그 선하고 이렇게 모양새가 대충 맞춰져 있어요. 요거 마찬가지로, 예, 글상자로 바꿔놓고 나서 가운데 정렬, 궁서 24포인트네. 그렇죠? 궁서 24포인트. 글상자로 변해되는 게 왜 그런 네? 어떻게? 글상자로 변해되는 게 왜 글상자 예. 자, 글상자를 바꾸는 이유는 글을 쓰려고 글상자를 쓰는 건데요.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는 도형을 그리고 키보드로 글자를 쓰면은 글자가 들어가요. 근데 아래 한글은 도형을 그려놓고 아무리 키보드를 두들겨도 글자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를 반드시 글상자로 바꿔야만 여기 글자가 들어가요. 아예 처음부터 글상자를 이용해서 그리셔도 돼요. 글상자로 그리시면 아예 글상자 형태로 들어가죠. 근데 이런 글상자들도 글상자 형식을 빼버리면 글자가 안 들어가게 막을 수가 있어요. 얘도 글상자 속성을 빼버리면 글자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글자가 들어가고 나면은 글자가 안 들어간 거는 클릭하면 돼요. 왜? 색깔이 흰색이니까. 얘가 투명이 아니라 글자가 색깔이 분명히 흰색이라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클릭하면
도형이 개체가 선택이 됩니다. 근데 얘는 글상자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클릭해버리면 커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요령인데요. 이 테두리 선을 클릭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2여기다 놓고요. Shift하고 클릭을 하면 도형이 선택됩니다. 여기에서 Shift 도형을 클릭하시면 그냥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Shift하고 클릭을 하면 도형이 선택이 돼요. 이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예. 왜냐면 처음부터 막 이것저것 설명해 드리면 막 정신 없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하시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좀 자세한 설명이 좀 나오겠죠. 그러니까 글상자로 만드는 이유는 글을 써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글상자로 안 만들어 놓고 나서 얘를 복사해서 옮기면 어떻게 돼요? 세 군데를 다 글상자로 또 고쳐야 되잖아요. 불편하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상자로 미리 궁서 24포인트 글자색 흰색으로, 글자색 검정색으로 미리 여기 글자를 안 써놔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챙겨놓자 이거죠. 이렇게 챙겨놓고 그 다음에 원을 그리는데 이 원도 어떻게 하라고요? 크기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5mm 5mm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때 채우는 색깔은 흰색을 쓰면 안 돼요. 이때는 저 밑에 보시면은 짙은 색깔 보이죠?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거는 색깔을 명시해 줄 때 쓰는 거니까는 빨간색 하시오, 노란색 하시오, 초록색 하시오. 아까 파란색 나왔었죠? 파란색 나왔잖아요. 그럼 빨간색은 안 나오고 녹색은 안 나오고 노란색은 안 나왔으니까 빨간색이나 노랑이나 녹색이나 주황이나 이런 걸 쓰셔도 되고, 아니 밑에 있는 색 있잖아요. 약간 어두운 색 계열로 그쪽에 있는 색깔 선택하시면 되죠. 이렇게. 여기에 이제 커서가 이제 들어가서 글자가 들어갈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글상자를 가지고 여기다 그릴 건데요. 글상자로 그리는데 크기가 얼마나 한 거냐면은 잘 보시면 요 정도 크기가 돼요. 여기에 여러분이 글자를 써보셔도 돼요. 이게 지금 굴림의 18포인트죠? 16초인가요? 예, 굴림의 16이네요. 그러면 굴림으로 놓고 글자의 크기를 16으로 놓으시고, 여기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프로그램, 제일 가장 긴 글자를 놓고 준비를 하셔야 돼. 제일 긴 글자를 중심으로. 왜냐면 연극의 소통 프로그램 자리잖아요. 여기가 숍이라고 쓰면은 이거를 미리 쓰지 마시고 가장 긴 글자, 긴 글자를 쓰시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만약에 더 이상 긴 글자가 나오게 되면은요, 이렇게 밀려나가면 두 줄이 되잖아요. 이 두 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도형이 깨지는 거를. 그 다음에 얘는 뭐 해야 돼요? 얘는 투명이에요. 투명. 그리고 테두리선은 어떻게 한다? 선은 종류가 이렇게 파선이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거를 3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를 선택하는 방법은 클릭, 이 도형을 Shift 클릭하면 선택이 돼요. 이렇게 하시기 힘드시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요거 개체 선택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서 건들지 마시고 이 밖에서 올가미를 씌우는 거예요. 밖에서. 그럼 이 올가미 속에 완전히 포함된 도형은 3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얘를 끌고 가야 되는데, 잘못해서 여기를 끌고 가면 어떻게 돼? 이 아래를 끌고 가면 여기 있는 녹색, 연두색 계열로 되어 있는 도형이 있지 않습니까? 얘가 선택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여기는 건들지 마시고, 왜 투명이라서 여기 노란색 보이잖아요. 흰색. 얘를 잡고 이제 컨트롤 키 눌러서 쉬프트 키 눌러서 올라가는데, 얘가 얼마큼 올라가야 될지는 보세요. 이 화면에 중간까지는 올라가죠. 이 화면의 중간, 이 도형들의 중간까지는 가지 않습니까? 여기다 먼저 하나 놓고 얘를 다시 끌고 이 중간에 다시 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밸런스 맞추기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얘를 거꾸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다가
잘못해서 밸런스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또 지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중간 정도까지가 어딘지를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요만큼이라 요만큼 잡았으면 이제는 요 사이에다가 하나를 더 끌고 내려오면 밸런스가 맞죠. 그런데 이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도형의 높이 있죠. 이 도형의 크기만큼 밸런스가 이렇게 있죠. 간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도형의 높이만큼 요 간격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비스무리하게. 그러면 그거를 빨리 눈대중으로 잡으셔가지고 하시면 이 위에가 공간이 확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여기다 더블 클릭하면 사라지니까 얘를 선택해갖고 무슨 개체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마우스 포인터가 ESC 키 눌러도 사라지고 안 사라지면 더블 클릭하면 여기다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잘 보세요. 키보드로 내려와서 여기 키보드로도 움직입니다. 예. 무음성 의사소통 프로그램. 키보드로 내려가도 움직여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색깔은 어떻게 돼? 이 도형 색깔은 여러분도 다 바꾸라고 돼 있잖아요. 색깔을. 이 색깔을 다 바꿔야 돼요. 쉽든 좋든 다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이 색깔은 또 다 달라야 돼요. 책에서는 워자 하나 쓰고 나서 또 나머지 글자 써서 복사해서 붙이세요 라고 했는데 써서 붙여도 되고, 그러면 이제 써서 붙였으니까 글자를 지우고 다시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가장 긴 글자를 쓰시라는 거지. 만약에 쓰실 거라면. 긴 글자를 쓰는 이유는 잘못 도형을 그려가지고 이게 어정쩡하게 그려지면, 얘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어정쩡하게 되면은 도형의 높이가 커져버려요. 얘를 늘려도 커져버린다고. 그래서 가장 긴 글자에다 맞추고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교육 연극 워크숍이라고 하는 워드 아트를,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워드 아트라고 하고요. 우리 아래 한글에서는 글맵시라고 부르죠. 글맵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끄트머리에 보면은 차트 바로 옆에 있네요. 그렇죠? 누르셔서 교육 연극 워크숍, 도둠과 파랑이라고 써 있으니까 글꼴은 도둠으로 바꾸시고, 글자 모양은 위로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올라가는 형태. 자, 글자를 쓰시고 모양을 바꾸시는 거예요. 모양을 바꾸시고. 그리고 설정을 누르시고 나면 이제는 이 도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 앞으로 올려야죠. 글 앞으로.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게 무턱 지나가면 쑥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 눌러서 본문과의 배치에 글 앞으로 올려놓고 얘를 이제 다시 크기와 색깔을 조정하면 돼요. 크기는 40에 40인 것 같고요. 이제 채우기는 파란색 그대로 유지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도형을 그릴 때는 이 글자, 기존의 도형 안에다 커서를 두고 도형을 그리지 마시고, 여기에서 우리 글맵시를 부르거나 이렇게 되면은 여기 들어가 버려요. 여기에. 얘는 끌고 나가도 의미가 없어요. 여기다 커서를 놓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다 클릭해 놓고 하시면 안 되고, 밖에다 놓고 하시는 거예요. 밖에다가. 안에다 놓고 하시면 이 도형 안에 들어가 버려요. 밖으로 못 나와요. 거기서 보세요. 이거를 잘라내기 해서 밖으로 빼내면 밖으로 나오겠지. 그리고 다시 글 앞으로 올리면 올라오겠는데, 글 앞으로 올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안 나올 때는 어떻게 돼? 맨 앞으로 올려야 올라오지 또. 절차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는 밖에다 놓고 그리시는 거죠. 밖에다 놓고. 그 다음에 그림 불러오는 거는요. 그림 불러오는 기능은 라이브러리 내문서 안에 픽처 ITQ라는 폴더 안에 픽처 폴더가 있고요. 이때 시험장에서는 로고 1 그럼 로고 1 가져오시면 되고 그림 4 그럼 그림 4 가져오시면 되고 그림이 똑같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림 로고 1 가져와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라고요? 본문과에 배치해 가서 글 앞으로 올리면 올라오고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그림에 가서 일단 크기 한번 조정해 볼까요? 40에 25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그림 영역이 있는데 그림 영역에 가서 얘를 회색조로 바꾸래요. 여기 지금 컬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회색조로 바꾸면 흑백 사진처럼 변한단 말이에요. 흑백 사진처럼. 이렇게 이제 바꿔놓고 나서 얘를 딸깍 클릭하는 순간 커서가 여기로 착 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하이퍼링크.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하이퍼링크. 그럼 여기 연극이라고 되는 책갈피로만 연결해 주시면은 이제는 이제 클릭하는 순간 착 앞으로 온다라는 거죠. 그거만 지켜주시면. 만약에 이걸 잘못했어. 클릭하면 넘어가 버리는데 클릭을 해야 고칠 거 아닙니까? 잘못했다 가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백날 클릭해봤자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눌렀다가 클릭하세요. 그러면 돼요. 얘를 클릭하면 안 되고 오른쪽 버튼 눌렀다가 클릭하시면 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더블 클릭을 하던 뭐를 하던 사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나오는 첫 번째 메뉴가 여기 위에 개체 속성이라고 있는데 그 개체 속성 누르면 더블 클릭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이퍼링크를 빼고 싶다 그러면 하이퍼링크를 뭐 안 하셔도 되고 연결 안 함 하시면은 아무리 클릭해봤자 그대로 있는 거죠. 오른쪽 눌러서 하이퍼링크를 지정하고 싶을 때는 책갈피로 되어 있는 거 넣어주시면 들어가는 거고 클릭하면 넘어가게끔 하는 거죠. 하이퍼링크는 뭐 그렇게 이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요 밸런스 맞추는 게 참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일 뒤에 있는 도형, 여기서는 약간 뭐 분홍색 나는 색깔의 도형을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연두색 나는 도형을 그려서 화면 밑에가 맞는지를 보셔야 돼요. 화면 밑에. 그 다음에 제목 도형은 어떻게 해라? 제목 도형은 그 도형 밑에다가 그 밑에 있는 도형에다가 슬며시 뜩 얹어 놓으시면 책에서는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살짝 떨어져 있나요? 살짝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워크숍이라고 하는 도형을 그릴 때 요 도형의 라운드진 모형이 이 중간에 있는 도형하고 라인이 맞게끔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점선 도형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히 하려면 여기하고 딱 맞아야지. 수평선이 맞아야지. 수평선이 안 맞는다고 뭐 감정을 확 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알 거는 알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거죠. 얘는 흰색 바탕에 검은 것이고 나머지 도형은 서로 중복되지 않는 색깔을 해야 되고 여기서 중복되는 색깔은요 사실 여기 파란색 하라고 했으니까 파란색을 한 거고요. 이 교육연구 워크숍도 파란색으로 하라니까 파란색을 한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색깔을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일단 그게 원칙이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그럭저럭 보시기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이렇게. 자, 1번 문제로 올라가서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영어하고 우리말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원 화성 해가지고 지금 페스티벌 하는 장면을 우리말과 영어로 나와 있는데, 영어 문장하고 우리말 사이에 한 줄이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줄 바꾸면 안 되고요. 줄 바꾸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렇게 했었죠? 블럭 잡으시고 F6번 눌러서 스타일을 하나 추가하면 되는 거죠. 스타일을 추가. 이때 스타일의 이름은 영어로 대문자 THEATRE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단 모양은 어떻게 하라고요? 왼쪽 여백 10이고요. 아래 간격 10이고요. 그렇죠? 왼쪽 여백 10하고 아래 간격 10하고 두 군데만 보통 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글자 모양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고요? 장평이 95고요. 자간이 마이너스 5니까 이걸 먼저 하세요. 장평과 자간을 먼저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말일 때, 한글일 때는 굴림 글꼴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어일 때, 영문일 때는 도둠 글꼴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장평과 자간을 미리 바꿔놓고 하시는 게 수월해요. 안 그렇고 여기 가서 한글일 때는 굴림, 그리고 장평 95에 마이너스 5 해주셔야 되고, 영문일 때는 도둠으로 바꿔놓고 다시 95에 마이너스로 또 하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실무에서는, 근데 시험에서는 원칙에 상관없이 답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95에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장평과 자간을 미리 세팅해 놓고 우리말일 때 지정해 주고 영문일 때 지정해 주시면 장평과 자간은 한 번만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설정 추가해 주고 설정해 주시면 교재 나와 있는 글자처럼 이렇게 줄이 벌렁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예,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표 전체를 블럭 잡아서 가운데 정렬하고 숫자들은 오른쪽 정렬하고, 그렇죠? 자, 전체에 대해서 굴림으로 글꼴을 바꾸라고 했으니까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였죠? 지금 이 작업한 게 여백 캡션이었죠? 그렇죠? 예, 여백 캡션 같은 경우에는 캡션에 여기 위치가 여기 있었는데, 이 안에다 커서를 두고요. 커서를 두고 캡션을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캡션을 달기를 누르면 사실은 요 밑에 뭐가 생겨있죠? 표 1하고 나오죠? 표 1이라고 하는 부분을 마우스로 블럭 잡고 이제 캡션을 달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표 자체를 얘도 뭐를 바꾸래요? 굴림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얘도 한 몸이니까 굴림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표 자체를 더블 클릭을 해서 여백 캡션의 위치를 위로 올려주시면 올라가는 거죠. 예. 위치 올리는 거는 그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쪽엔 색깔을 노랑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C 눌러서 색깔을 노랑으로 해줬어요. 이 노랑으로 하는 거는 이따가 차트 때문에 하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에 지금 평균이 합계가 들어가는 거죠. 합계는요 컨트롤 시프트 S 하면 돼요. S는 썸이고 평균은 컨트롤 시프트 A고요. 여기에 컨트롤 시프트 A를 누르면 평균이 나가고 컨트롤 시프트 S를 눌러주면 썸 합이 나옵니다.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블록 잡고 표에 가서 블록 계산식 블록 합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쉬운 계산식 하시면 안 돼요. 여기다 이렇게 놓고요. 여기다 놓고 쉬운 계산식을 해버리면은 여긴가 여기? 이 쉬운 계산식을 해버리면은 세로 합계잖아요. 세로 합계 2010까지 포함돼요. 쉬운 계산식을 하면은요 2010년이라는 숫자에 있는 이것도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블럭 계산식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숫자만 불렀죠. 그렇죠. 얘는 들어가면 안 돼요. 얘는 들어갈 필요 없죠. 합계에서는 얘가 의미가 없는 거죠. 얘 연도니까 요렇게만 블럭 잡으셔서 하시면 되죠. 합계 브레이크. 예, 요거는 이제 블럭 잡고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지니까 다시 해서 컨트롤 시프트 S 해주면 합계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이쪽에는 어떻게 해야죠? 대각선 그려야 되겠죠? 대각선을 이렇게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블록 잡고 L이나 C 그럼 대각선에 가서 이거 있죠? 이거 대각선이 없었는데 여기는 대각선이 들어가는 이유는 2007년과 2006년은 합계를 제외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각선에 가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 전체는 다시 L 모양 들어가서 뭐라고요? 두 줄로 바깥쪽 해주고 이쪽도 두 줄로 바깥쪽 해주고 첫 줄 얘들도 두 줄로 바깥쪽 해주시면 예, 이 책에서 요구하는 형태대로 나올 겁니다. 굴림이란 글꼴로 바꿔야 되고요. 가운데 정렬하고 숫자는 다 오른쪽 정렬하고요. 여기는 노랑이고요.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캡션 기능 이용해서 캡션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블럭 잡아서 그래프로 출력해주면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게 대부분 올라갔었는데요. 뭐 내려가든 올라가든 상관없습니다. 여기다가 더블 클릭을 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예. 님은 갔습니다. 예, 다시 불러와 보면 불러오나요? 이렇게 예, 살아있네요. 다행히도. 자, 다시 얘를 블럭 잡고 차트로 만들어서 밖에서 빠져나와서 오른쪽 누르고 개체 속성에 가면은 글자처럼 취급해주면 얘도 내려와요. 글자처럼 해서 안 내려오면은요, 자 보세요. 얘를 개체 속성에 가서 글자처럼 취급했는데 얘가 그대로 여기 있으면 여기 그대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를 잘라내기 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이 자체를 자 보세요. 차트는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차트라는 개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밖으로 나와서 오른쪽 누르셔야 돼. 근데 얘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오른쪽 누르는 게 있고 그냥 오른쪽 누르는 게 있고 그냥 오른쪽 눌러도 그냥 선택하고 오른쪽 누르는 거예요. 근데 더블 클릭하고 오른쪽 누르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른쪽 누르면 이런 메뉴 있잖아. 잘라내기, 오려두기, 복사하기, 뭐 붙이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이 상태에서 저 위에 있는 거를 잘라내기, 오려두기 해서 아래에다 붙여넣기 하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를 클릭해서 대충 넓혀주세요.
대충 넓혀 주시라고. 옆에 라인에 맞춰가지고. 사실은 얜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안 해더라도 사이즈만 맞춰주면 되지. 위아래하고 표가 이렇게 맞춰주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이 사이가 떨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분리가 돼 있어서 상관은 없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더블 클릭을 해서 오른쪽 눌러서 마법사. 지금 첫 번째 세로 막대가 될 테고요. 문제지에는 묶음 세로 막대형 이걸 하라 그랬으니까 다음. 예. 연도가 옆으로 가는 건지 이렇게 보시면 뭐 문제지 있는 거 읽어보시면 나올 테고. 제목 써볼까요? 제목 수원 화성국제 연극제 관람 현황. 이때 항목에는 없고요. 갑축에는 가로 열고 단위가 한 칸 띄고 천, 한 칸 띄고 명, 가로 닫고. 그렇죠? 나머지 축이나 눈금선 같은 경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요. 그렇죠? 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요. (1번) 차트 만들었어요. 노란색만 가지고 차트를 만들었고요. 묶음세로 막대형으로 했고요. 제목은 마법사상에 썼고,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글꼴에 가서 도둠 얼마죠? 12포인트. 그렇죠? 그 다음에 굵게 이게 굵게 기울이고 밑줄 치고 취소선 일반 원래대로 요거 굵게. 자, 배경에 와서는 어떻게 하래요? 선 모양을 한 줄로, 그림자는 2포인트. 하라는 대로만 거기서 마우스로 찾으셔가지고, 그리고 설정 누르면 요렇게 박스가 그려집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얘가 좀 많이 넓어져 있어요. 여기 사이가 이 도형과 이 제목하고 제목 속에 있는 글자하고 이 겉에 있는 박스가 나름 이렇게 간격이 생겨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수작업으로 이렇게 조정하셔도 됩니다. 엑셀은 불가능해요. 이게 엑셀은 박스의 크기를 조정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썼고요. 제목 이외 것들은 촉제목에 가서 도둠 10포인트 보통 하나, 요 숫자 도둠 10포인트 보통, 밑에 항목축 도둠 10포인트 보통, 범례 도둠 10포인트 보통. 예, 다 해주셔야 됩니다. 제목 이외 것들은 하나, 둘, 셋, 넷. 항목축은 지금 없으니까 4개만 하시면 돼요. 그 이제 손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 요 숫자하고 요 사이사이, 여기 사이사이에 칸막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보세요. 먼저 여기 칸막이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 눌러서 축 여기는 무슨 축? 항목축. 눈금을 보시면 눈금이 지금은 없는데 가운데 그러면 가운데 나타나고, 안쪽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쪽에 생기고, 바깥쪽 하면 뭐가 된다? 밖으로만 나가는 거죠. 안쪽 하면 안으로만 갑니다. 안으로만 올라가요. 가운데 하니까 위아래로 갈라졌죠. 간혹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도 나와요. 여기 이 축에서, 이 축은 갑축이죠. 갑축.
요거예요. 여기 이 눈금 있지 않습니까? 이 눈금을 바깥쪽 그으면 어떻게 돼요? 안쪽 그으면 안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까? 없을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책은 가운데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운데. 그 다음에 갑축에 가서 0서부터 500까지 숫자를 얼마로 바꾸래요? 비례 가면은 0에서부터 600까지 갈 거고요. 600까지 갈 거고, 예, 4단계로 갈 겁니다. 4단계. 우리 엑셀에서 이 단계 잡을 때 어떻게 돼요? 제일 작은 값, 제일 큰 값, 그렇죠? 그 사이사이가 몇 얼마씩 변하는지를 봤었지 않습니까? 피벗 테이블에도 그룹 잡을 때 어떻게 돼요? 최소값, 최대값 간격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최소값, 최대값은 똑같은데 눈금이 몇 개 보이니? 라고 물어요. 0서부터 600까지 150 하나, 300 하나, 450 하나, 600이니까 4번 거쳤잖아요. 눈금을 4개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엑셀은 0에서 600에 150을 쓰는 거고, 엑셀에서는 우리 아래 한글에서는 0에서 600을 쓰고, 요 간격이 보세요. 하나, 둘, 셋, 4개 간격 있잖아요. 0에서 150 하나, 150에서 300 하나, 300에서 450 하나, 450, 600 하나, 쭉 4개의 눈금 있잖아요. 눈금의 개수를 물은 겁니다. 엑셀은 눈금의 간격이 얼마냐를 묻는 것 같고, 여기서는 눈금의 개수가 몇 개냐. 그래서 4개다 라고 써주면 이 눈금이 쫙 맞아 들어가요. 이게 좀 다르죠? 이게 좀 달라요. 자, 전반적으로 해서 이 문제는 다 풀어본 것 같아요. 자, F7번 눌러서 새로 작업 한번 하세요. 자, 입력한 곳에 입력에 가서 책갈피 하나 넣어줄게요. 소상공인. 블럭 잡아서 굴림 20포인트. 그 다음에 진하게 가운데. 그 다음에 입력에 가서 덧말 넣기. 그 다음에 모양에 가서 문단 첫 글자 장식 2줄짜리 도둠의 노랑 들어갔고요. 청업 박람회는 눈자에다가 입력에 가서 추석 합주 박람회 주제 예비 청업자에게는 기회로
상봉인은 자동심을 느낌표. 자, 이거 10포인트로 해주셔야 됩니다. 항상. 모양새는 동글뱅이 ABC인가요? 예. 본 전시회는 똑같이 되겠고요. 자, 그림 불러오는 거. 아무 그림 불러오겠다는요.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더블 클릭하고 크기는 35에 40, 너비는 여백은 왼쪽을 2. 청업 박람, 여기서 뭐가 안 맞죠? 그렇죠? 최초로 구축된 서울시 틀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우스로 설명없이 당겨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한 쌍국 니성 있게 맞네. 마우스로 좀 당겨 보니까 맞죠? 이거 안 맞춰도 상관은 없다고 했는데 또 그냥 못 지나가지. 예. 자, 이 부분은 도둠 18, 여기도 어떻게 도둠 18. 자, 그래서 글자만 블럭 잡고 글자 모양 가서 흰색에 빨간색, 흰색에 빨강. 얘는 밑줄 치고 청합 전시관만 글자 모양 확장해 가서, 예, 강조점을 동글동글동글로 바꿔주시면 되고. 자, 6줄 블록 잡아서 180%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문단 번호 모양. 이제 가나다라 ABCD인가요? 사용자 정의. 예, 15에다 놓고 오른쪽, 25에다 놓고 오른쪽. 그렇게 해갖고 하면은,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수준, 얘는 맞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 얘는 지금 전체가 쭉 병합되어 있죠. M 이렇게 병합되어 있나요? M 블록 잡아서 가운데 정렬하고요. 일단은 여기 왼쪽에서부터 좀 맞춰 나가 보죠. 왼쪽서부터 맞춰 나가면, 자, 여기는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지금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요, 여기 엔터를 치면 청합전시관 서울사이버 청합전시관 여기가 안 맞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 무작정 자르지 마시고요, 표 자체를 선택을 하고 표 자체를 높여주세요. 이렇게 표 자체를 좀 높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줄을 바꾸면 이게 맞을 거예요. 얘는 글자가 높이가 안 맞, 얘를 줄여놓은 상태에서 글을 맞춰놓으면 글이 걸어지거든요. 그런 것만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거. 칸을 하나씩 조금 느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꺼번에 여기 잡았잖아요. 이렇게요. 표 자체를요. 그리고 얘를 늘려주세요. 그럼 한꺼번에 늘어나는 거고요. 이거를 개별적으로 늘리고 싶을 때는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내리고 줄이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데 절차가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을 안 드렸을 겁니다. F5번 키 눌러서 지정하는 겁니다. 자, 굴림이고요.
그 다음에 첫 줄 C 눌러서 그라데이션, 수평의 흰색 노랑, 수평의 흰색과 노랑으로 맞춰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왼쪽과 오른쪽에는 선이 안 보이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선 빼주시면 되고, 예, 그리고 저 윗줄 두 줄로 위쪽과 아래쪽, 두 줄로 위쪽과 아래쪽을 지정해 주시면, 예, 이런 식으로 두 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예, 일단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겠고요. 공서 20, 그 다음에 굵게 글자 모양에 가서 장평 110, 이렇게 되면 글자가 넓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 뭐 해야 될까요? 여기다가 모양, 쪽번호 모양, 쪽번호 맞추기, 오른쪽에 로마 숫자로, 로마 숫자 대문자로. 그렇죠?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세 번호로 시작. 얼마로? 4번호로. 오른쪽에 쪽번호 들어갔는데요, 얘가 4로 시작해야 되니까, 예, 모양에 가서 쪽번호 매기 끝나고 나서 세 번호로 시작,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처음에 세 번째 페이지이기 때문에 3이라고 나왔지만 페이지를 4로 고치는 과정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시고 모양 머리말 꼬리말 들어가서 만들기. 이때 뭐라고? 창업 박람회. 얘를 오른쪽 정렬해서 도둠 10포인트, 도둠 10포인트 빠져나오면 되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세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던 200점 만점의 내용은 대부분 맞춰버린 것 같아요. 나는 그림 넣는 게 헷갈려, 아니야 나는 여기다가 책갈피 넣는 게 헷갈려 하시면 이 책 앞부분에 부연 설명 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걸 꼭 보셔야 돼요. 예. 그 방금 선택하고 저기 사지잖아. 거기 먼저 선택하고 걔를 선택하고 걔를 지정하면 나온다. 얘 어디도 주게 되니까 어디가 있어? 눌러야 되는 거. 하이퍼링크도 여기서 같이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형글에서 하이퍼링크 하셔야죠. 여기 서울시 소장부도 여기다가 지금 도형 하나 그려서, 도형 그린 다음에 하이퍼링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도형 그리고 하이퍼링크. 네. 웃자면 좋지. 예. 내일 시험 보러 가면서 여기선 제가 도와드리면 되는데 시험 장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시험 안 보려고? 좋은 말씀. 돈왜 써야? 거기 여기 저기서 4번이네. 여기 하이브레이크. 근데 이건 다 했다 이거구나.
네모 그리고 원 그리고 12에 12 정말? 커피 좀 먹어. 색깔 엄청 마음대로 선택해 있게 그러죠. 예. 단 똑같은 색 반복되면 안 돼요. 홍수 빨강.
어떤 거예요? 이거요? 창업 방면에. 이거? 네, 둥근 모양. 예, 둥근 모양이요. 여기 둥근 모양이 아니라 둥근 모양이 요거고 반원 위아래가 짝 쪼개진 거예요. 갈라진 거. 아니, 창업 방면이라고 쓴 거. 요거는 둥근 거고 네. 요거는 요거고 요거는 반원이고. 근데 창업 박람회 글씨대랑 속성이 뭐 글자 뭐 하나 그런 건 어디서 했어요? 이거는 이 그 도형 그리고 얘 따로 그리는 거예요. 네, 그러는데 이거는 글맵시잖아요. 글맵시. 거기에서 뭐 글맵시에 가면 채우기에 가서 글맵시 여기 가도 글꼴 있죠. 봉서의 모양새 있죠. 그 다음에 채우기에 가서 그게 글씨가 여기에 없잖아요. 그치? 창업 박람회 뭐 동서회가 뭐 그런 거 어떻게 찾는 거지? 지금 보시면은 언니, 무슨 글씨예요? 아이씨, 대박. 나도 잘 못해? 동서회 빠져서 빨간색으로 하고 앞에 와야 되나? 제가 하이퍼링크를 잘못 걸었는데 여기다 거는 게 아니라 여기다 거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하이퍼링크를 연결 안 하겠다고 하면 하이퍼링크 빠지는 거고, 이제 여기다가 하이퍼링크 걸어야 되니까 오른쪽 눌러서 하이퍼링크를 걸고 연결해 주면 되는데 모양새를 잘못 만든 거예요. 그런 경우는 오른쪽 버튼 눌렀다 띄고 더블 클릭을 하면 이게 오른쪽 버튼 눌렀다 띄면 여기다 누르시면 안 돼요.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얘가 선택이 될 겁니다. 잘못해서 오른쪽을 여기다 누르시면 안 돼요. 여기다 요 글자에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야 돼. 예, 여기다 오른쪽 버튼 글자에다 눌러야만이 하이퍼링크가 제대로 지정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문제집 갖다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번 달 여러분 시험 엑셀 시험 보실 때
아래 한글 보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래 한글 봤던 문제지인데 한번 불러볼게요. 어떤 유형인가? A형, B형, C형 있는 걸 볼게요. 한번요. C형이고 A형을 보면은 얘랑 똑같아요. 여기도 글자 써있죠. 영어하고 우리말 되어 있는 거 스타일 솔라로 바꿔서 꾸미는 거 하고, 얘도 노란색 칠해져 있는 거 여기 합계 계산하고, 얘만 가지고 차트 만들고 수식 입력하고 똑같이 이런 거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아요. 얘나 똑같은 겁니다. 그림이 바뀌고 글씨가 바뀌는 거지 유형은 100% 똑같아요. 근데 이거 1시간 하려면 되게 바쁠 것 같아. 응? 1시간 안에 하려면 되게 바쁠 것 같아. 타자가 빨라야죠. 타자가 더디면 그날 감독관하고 같이 퇴근하는 거야. 아니 그게 하다가요 너무 떨리니까 막 처음 시험 보실 때 되게 떨렸을 거예요. 두 번째 시험 가시면 안 떱니다. 예.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됐고, B형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예. 차트가 다르죠. 그렇죠? 이건 가로막대 하면 돼요. 가로막대 하면 되고, 수식이 조금 우리말도 들어가 있네요. 여기 우리말 쓰면 되는 거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고, C형은 B형이 제일 어려울까? 두 번째 시간 잘해야 어려운 거 없네요. 뭐 세 번째로 해야 돼. 다 그따위로 생겼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